지금 미국과 한국 관계 좀 이야기하고 미국 트럼프의 처신과 그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건가 예측도 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저는 그걸 주장하는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력기업에 1228억을 보상하기로 했다. 근데 건강상 관광 중단과 오이사 조치, 북한 도발이 이런 폐쇄의 원인입니다. 애초에 개성공단에 가서 십몇만 원 주고 북한 사람 부릴 때 이런 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야지 싼 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왜 대기업은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관련해서 덕 보는 거는 싼 임금이고 정부의 지원이며 그 다음에 이 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변덕,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안보적 불안이 요인이다라는 걸 다 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렇게 나와서 문을 닫았는데 그 돈을 정부가 물어줍니다. 그것은 뭐냐? 경협 기업들한테 이제 남북 경협이 시작될 거니까 거기 들어갈 준비하라는 신호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권은요, 개들아 짖든가 말든가 우리는 열차는 간다라는 식으로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라는 사람의 수준과 한계를 다 꿰뚫었다라는 김정은의 신호가 떨어졌는지 이제 미국의 불만이나 어떤 제재 등도 완전히 깔아뭉개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나가버리고 나면, 진행시켜버리면 미국은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막지 못하더라. 그리고 우리한테 미국이 할 수 있는 지랄은 한계가 있다. 이래서 밀어버려. 저 미국 뵐 거 아니고 겪어보니까 그냥 종이 호랑이더라. 트럼프 저건 정상이 아니더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이코패스가 사이코패스를 알아보고 살인마가 연쇄살인마를 알아본다. 그런 소재로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저끼리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보니 저거 나하고 비슷한 류인데 나보다 내공이나 수준은 좀 떨어지는 놈이다. 이렇게 딱 해서 문재인 불러서 알겠네 작전 다 짠 거예요. 언제 불러서 작전 짰냐? 자, 2번 만났고 이번엔 3번 만나고 그 사이에 숱한 심부름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작전이 다 짜여졌고, 그래서 시진핑이 옆에 붙어 있으면 작전 짜는 데서 미국이 중국 때문이라 하면서 트럼프가 또 그 핑계를 대니까 시진핑까지 모여서 짜서 나는 뒤로 빠져 있을게. 그러면 내 핑계 못 될 거 아니야. 중국도 안 가고 3자 회담도 좋다. 내까지 꼭 안 넣어도 좋다. 너 둘이서 저 갖고 놀 수 있냐? 놀 수 있다. 형님은 빠져라. 지금 그래 빠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자들이 간을 다 봐버렸다는 겁니다. 견적을 정확하게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어떤 처지냐? 한마디로 점점 자기 지금 구멍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마초 기질을 드러내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불안해서 지금 견딜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터졌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자파 신문이가 그 별거 아니고 원래 씹는 놈이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생각하다 죽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딴 데 가서 좀 놀길 바라고. 그 책이 지금 나왔다라는, 공포라는 책이,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책이. 그 다음에 뉴욕 타임스에 이 백악관 내에 저항군이라면서 인터뷰 기사가 실렸고 녹음 테이프도 다 있다는. 그럼 뭘 의미하겠느냐는 거죠. 중간 선거에서 당신은 제거되어져야 된다라는 신호가 울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기가 좀 회복되어서 그래도 트럼프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가 핵심이었는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측근 인사들이 러시아 스캔들이 아닌 개인적 문제지만은 이런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 유죄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문제로 왔다가 딴 걸로 유죄를 받아요. 자, 미국에는 플리 바게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거는 저 사람 혼자한테만 물으니까 니는 다른 죄를 한마디로 우리 한국 같으면 별건 구속으로 처리해서 작은 거 한 개 없고 큰 거는 덮고 그 대신 저 사람 죄를 보스죄를 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없이 다들 죄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뮬러 특검에 대한 여론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특검들이 여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뮬러도 마찬가지고요. 자, 트럼프는 마녀 사냥이라고 공격을 하지만 CNN이 12일 날 여론조사 SSRS의 의뢰에 미국인 1,003명을 대상으로 6일, 9일 사이에 조사한 내용에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지지율이 트럼프 30, 뮬러 50입니다. 한국은 여론조사 회사들이 장난을 치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장난을 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달 8월 9일부터 12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트럼프는 4% 내려갔고 뮬러는 3% 올라갔다는 거예요. 특히 뮬러 지지율은 지금 CNN 조사 이후 최고치로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역대. 자, 그래서 트럼프의 선대본부장이던 매너포트와 그 다음에 개인 변호사 코언이 유죄를 받은 것을 포함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미국 여론에 안 좋게 작용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사가 질질 끌고 있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없이 설만 난무하면서 관심이 식었다가 또 확 달아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뮬러의 1호 기소인 매너포트는 탈세 금융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코언은 트럼프 수사와 관련해서 주문을 폭로한 여자들 입을 막는데 돈을 전달했다라는 거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트럼프한테서 나왔고 트럼프 지시로 했다 이거겠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73%는 트럼프가 성주문 여성들에게 돈을 지불하라고 고원에게 지시했다고 믿는다고 대답을 했고 5월 조사 때보다 5% 더 올라갔고 탄핵에 찬성 반대는 47, 찬성이 47, 반대가 48로 두 달 전보다 5%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것이 결정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다고 당장 탄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러 정치적 상황이 아주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당장 탄핵되는 부분은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걸려 있으면 모든 신경이 그걸로 쓰이죠. 그러면 트럼프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저는 한반도 문제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되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지요. 트럼프 입장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거 참 골치 아프다. 저거 지것이 애를 미기는데 저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저 책에 인터뷰한 놈 그리고 백악관에 고위직이라면서 뉴욕타임즈에 폭로한 놈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나를 죽일 건데 거기에 저 부시 집안도 가세할 거고 전부 다 가세해서 공화당 안에서도 나를 죽이려고 들 거다. 그러면 내가 안 그러려면 무조건 선거는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는데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북한 문제, 핵 문제가 그리고 주한미군의 문제나 동맹의 문제,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에 어떤 가치가 있고 미국의 미래에 어떤 이익이 있고 이런 걸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로만 받아봅니다. 이름도 트럼프예요. 그러면 트럼프 카드 중에 종전선언 던져버려. 평화협정 던져버려. 비핵화 대충 받아줘. 이런 식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한마디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더욱더 부실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지만 이걸 전면전으로 벌려가지고 막 니 죽고 내 죽고로 끝판 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끝이 안 납니다. 11월 6일까지 제한 상영되는 영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써먹을 게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이란을 부추겨서 중동에서 전쟁을 벌릴 수도 없고 그러면 트럼프는 또 지금 가만히 있어도 북한이 쑤셔야 돼요. 자, 내가 가만히 있고 상대 안 하면 저놈이 또 미국에 도전을 해서 중간선거 전에 사고를 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내 주변에 골치 아픈 일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놈 원하는 거 하나 던져줘버리고 저놈 입 막고 나한테 좀 힘이라도 보태라고 똘마니로 그래도 또 끌고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서 이게 매우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도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아요.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8월 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요. 보면 트럼프 지지율이 36%가 나왔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60%고 49%가 거기에서는 탄핵에 착수해야 된다고 46%는 반대했습니다. 뮬러 지지율이 63%가 나왔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뮬러를 이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이 세션스 법무장관에 대해 해임해서는 안 된다. 64%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세션스를 선거만 끝나면 잘라버리려고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40% 초중반대를 유지하면서 민주당이 공화당을 지지율에서 한 7% 정도만 앞서면서 공화당이 선전을 할 거라고 비춰지는 기대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난주 여러 일련의 건수 이후에 급락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돌파구 차원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서두를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거. 한국으로서는 매우 참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미국의 트럼프가 탄핵되든가 말든가 저는 별 관심 없어요. 솔직히 속마음으로 하면 지금처럼 한다면 탄핵 빨리 돼버려서 펜스가 되는 것이 한국으로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북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몇 시간 전에 자료로 보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해서 여론조사 전문 매체가 있어요. 여기는 보면 미국 전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다 집계내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게 상당히 정확한데요. 제가 지난번 대선에 보면 여기에 LA타임즈 여론조사를 주목하면서 쭉 보다가 트럼프가 이기겠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여러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13일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의 2주간 지지율 평균이 40.6%밖에 안 되는 거예요. CNN에서는 37%까지 떨어졌고 지난 8월 28일 기준으로는 43.7이었습니다. 이거는 한 개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여론조사들을 이 사이트에 다 올려놓고 평균을 낸 것이 지금 40.6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사이에 전체 여론조사 평균이 3.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의 원투 펀치가 트럼프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대 대통령들은 지지율 등락이 심했는데 트럼프는 아무리 지지가 없어도 40% 초중반대의 일정한 지지를 떨어지지 않고 유지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데 지지하는 사람도 아주 공고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트럼프의 인기 하락이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되고 있다. 백악관이 2차 미북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보면 10월 말 워싱턴에서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북한의 쇼 비핵화 조치, 즉 살라미 핵 리스트나 아무 자고도 쓸모없는 영변 핵시설 폐쇄 등과 이렇게 교환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지금 북한과에 대한 협상을 반대하는 기류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서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층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중간 선거로 트럼프가 끌고 가고 있는 데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또 싱가포르 때처럼 입하고 쇼로 때우려고 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협상 끝나자마자 언론들의 비판이나 외교적 부작용이 의해서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도 방북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나 보자고 밀어버렸고, 또 이 볼턴이 미북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단계에 대해서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하면서 북한과의 협상파들을 백악관에서 세게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기 전에 트럼프가 정말로 열라고 하면 폼페이오 앞에 김일성이 말을 적어도 녹음이라도 해오라고 확인은 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폼페이오가 또 가게 될 거다. 근데 폼페이오는 지금 안 가려고 하고 문재인 갔다 온 뒤에나 보자 하면서 공문위를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예상 불능한 지금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불안이 앞으로 지금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큰 변수고, 적어도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은 이런 부분을 노리고 그 전에 10월 말쯤에 트럼프를 끌어내 가지고 트럼프가 저런 상태일 때 후닥닥 통과시켜서 한마디로 북한의 지금 70년 수건인 종전선언을 알박기 해서 평화협정으로 가서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빨리 미군을 철수시키자. 그 미국의 또라이가 대통령을 할 때 지금 또라이가 제일 불안이 점정되고 있다.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혹시 저거 선거 져버리면 탄핵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높은데, 그래가 펜스 같은 사람이 오거나 이러면 끝난다. 또 저거 선거 크게 져버리면 오히려 또 우리한테 대해 폭격한다면서 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전선언을 끝내버리고 나면 이제 선거 져도 종전선언 해놓고 공격한다 소리를 못할 거다. 계속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빨리 10월 말 전에 종전선언을 해버리자.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반도 전문가라는 미국의 전직 외교관들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미국 전역에 주고 있다. 남북 간의 진전이 한미관계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북한이 평양에서 이번에 따로 만나가지고 북한이 뭔가 새로운 선물을 내놓은 것처럼 가짜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해동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한국의 문정권에 대한 미국의 불신은 깊은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문재인은 자신이 저지른 업보를요, 미국 측에 의해서 머지 않은 시기에 트럼프에 의해서 대치기를 당하면서 터지든지 아니면 미국의 다른 쪽에 의해서 터지든지 시간 문제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난을 그렇게 함부로 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힐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하는가 하면, 크리스토퍼 힐요, 3차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바꿔야 된다. 그게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비핵화를 견인하고 대화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나는 니하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한테 분명히 해라는 겁니다. 절대 안 하겠죠. 갈루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팬이었는데 지난번에 하도 애를 미기니까 돌아서 버렸어요. 문재인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한과 일을 진행시켜야 한다라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미국이 좀 자제해라고 하는데 북한 편에 서서 빨리 알박기 해서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못하도록 해버려야 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이 관여라는 것은 좋은 말로 엔게이지먼트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관여라는 의미는 짜웅을 하고 있다. 쑥덕쑥덕 둘이서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한미관계에 균열을 갖고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문이 지금 미국과 동맹 유지에 필요한 최소 조건들을 지켜야 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직 관리는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경제 지원 돈 주는 계기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마크 피처 패트릭 미 국무부 비핵산 담당 이 부차관보 전직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정부는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합의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경협의 내용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책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이런 일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매우 외교관스러운 레토릭 수사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모르는 척하고 계속 문대 버리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외교적 수사를 안 쓴다. 직접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직선으로 이야기하게 하고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풍계리나 서해 미사일 발사장 이런 것들은 비핵화 조치라고 볼 수 있는 외부 검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김정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면 김정은 보고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하라고 책임지고 설득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힐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양자로 만나지 말고 미국 데려가서 같이 만나는 게 나을 것이다. 안 그러면 결국은 한국이 뒤집어 쓰게 될 거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2차 미북 회담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냐. 검증 가능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전에 그거 왜 만나냐. 자, 그렉슨 전 국방부 차관보는 종전선언을 해도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은행들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의원들은 비핵화에 명백하고 검증된 진전이 있어야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그 유엔에 남북이 합의로 판문점 선언 영문본을 전달했는데 한국 정부는 처음부터 이렇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 되어 있었고 영문본 비공식적으로 배포된 게 그게 좀 이 오차가 있었고 북한하고 합의해서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맞다. 처음부터 그랬다고 지금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시 이 일과 관련되어서 들었던 기자들은 올해 4월에 한국 청와대 관계자가 당시 합의가 연내 종전선언이 아닌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내지 4자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고 외신 기자에게 분명히 말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한국 정부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 외신 기자용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자 1이 종전선언을 올해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담을 올해 추진한다는 겁니까? 영문 번역에 평화협정이라는 용어가 없네요. 원본이 한글입니까? 영어입니까? 하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종전선언을 위한 회담을 올해 추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 2가 또 물었어요. 자, 그래서 올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고 평화체제 구축하고 3자 내지 4자 한다라는 이 문안을 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이 부분 번역 먼저 가능할까요? 하니까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기자 1이 이 영문과 한글이 좀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와대가 확인 수정 중입니다. 최종본을 파일 형태로 올리겠습니다. 했고 그래서 올해 부분과 협정 부분을 분명히 해달라면서 올해 회담이라 추진이라고 말했으니 그리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청와대는 그걸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라는 말을 당시에 외신 기자들한테 분명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기자들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하긴 국민들을 속이는 정권이 무슨 뭐
외신 기자들을 못 속이고 트럼프를 못 속이겠습니까? 다만 정상이 아닌 자들이 우리 주변 나라들에 너무 이렇게 최고 수장으로 앉아 있어서 이 틈에 또라이들 때문에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것만 감시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